대한강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민프로입니다. 촬영해드리는 시간은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6시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대한강통신이요, 멘탈이 나갈 정도의 큰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출발 자체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줬는데 주가는 더 빠졌죠. 결국에 14% 가까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12,000원을 이탈을 하고 19,96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큰 조정이 오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인가도 싶고 뭔 악재가 터졌나 싶고 정말로 답답하고 짜증나는 주주님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차트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은요, 왜 이런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줬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AI와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히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은 0.66% 빠지는데 그쳤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6% 이상 쭉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AI와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큰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메타발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런 건데요, AI와 반도체 종목들이 이 메타발로 인해서 큰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주가만 보시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진짜로 엄청나게 큰 악재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악재가 터져 버리면서 이 AI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 광통신 관련주들까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상황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대로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폭의 조정을요, 오히려 기회로서 잡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이 대한강통신 지금 같은 조정이 나왔었던 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한강통신 주가 흐름은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요, 현 구간 이 세력들은요, 어떤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지 핵심만 정확히 분석을 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큰 폭의 조정에 불안한 주주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히려 지금의 구간을요, 기회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로는요,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상 중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대박 큰 선물을 한 가지 준비를 왔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강통신 차트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강통신은요, 3.97%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장 초반에 하락 흐름을 쭉 이어가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요, 다시 주가가 주르륵 밀리면서 한때는요, 장 마감 전에 14%대 하락이 나와주면서 11,800원을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거래량을 동반한 수급이 살짝 들어와 주면서 결국에는요, 19,960원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수급 흐름을 보셔야 하는데, 오늘은요, 이 외인과 기관에서 이탈이 좀 나와줬었지만 장 막판에 외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조금은 더 끌어올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요,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순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많은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 토스에서 순매수를 좀 잡아줬고요, 삼성, 키움증권, JP모간, NH투자증권에서 매도를 좀 잡아줬었는데요, 최근까지 매수를 잡아줬던 이 JP모간에서 오늘은요, 또 이렇게 매수가 없는 매도만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창구, 오늘도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주로 이용하는 창구에서는요, 이 매수와 이 매도를 반복적으로 잡아가면서 주가를 핸들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 흐름을 좀 더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매수를 좀 더 잡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줬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현재 주가가 121선까지 밀려 있다는 건데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밀렸던 걸까요?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메타가요, AI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했었던 기업들이요, 하루아침에 잠재적 경쟁자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장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AI 인프라를 가장 많이 구매를 했었던 이 쿤손이 이제는요, AI 컴퓨팅을 직접 판매하는 이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위축이 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그와 동시에 이 반도체 고점 논란까지 생기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메타는요, 이 AI 과잉 투자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위험하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때 마크 저크버그가 인프라를 과잉 구축했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잉여 자원을 외부에 판매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 전부터 클라우드 사업 진출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이번 메타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에 국내 증시 또한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오늘 국내 증시는요, 8%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해줬었고요. 코스닥 또한 7%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메타발 악재를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메타발 악재가 왜 대한강통신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줬을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과잉 투자 우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 광섬유와 광케이블 수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 증시와 국내 강통신주 역시 큰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미 광통신 대장주인 코닝도 13%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도 7%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광통신 섹터로 넘어왔다는 거죠. 보시면요, 국내 광통신 관련주들 또한 큰 폭의 조정을 같이 따라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장 마감 전에 또다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안 보였었던 긴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 또한 하방 압력을 준과 동시에 상방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 대차에 대한 상한을 계속해 줬었는데요. 이 대차 상한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무려 58만 주가 넘는 물량을 상한을 해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요, 이제 이 반대 매매, 즉 강제 청산을 확실하게 피해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결국에 뭡니까? 하방 압력 또한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요,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오늘 메타발 악재만 없었어도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하락장이 좀 나오게 되면 주주님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광통신 섹터가 죽은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이미 미 광통신 종목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호재와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대한강통신도 이제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수주 잔고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 광통신 케이블 잔고만 1,1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인수를 했었던 인켈 아메리카를 통해서요. 지금 현재도요, 미 광케이블 시장은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급증으로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한강통신이요, 인킷 아메리카를 통해서 바바 규정을 충족을 하는 현지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425억 달러, 약 55조 원 규모의 비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 중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먼저 미국에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 스페이스X가 광통신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 당국에서 신속하게 승인까지 해줬는데요. 인수를 한 이유는요, 우주 데이터 센터 투자의 속도를 높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강통신이 최근에요, 이 차세대 내 방사선 특수 감통용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외부 기관에서 시험 평가를 통해서 주요 성능을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서요, AI 광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자력, 우주, 방사선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향후에 특수 광섬유, 광케이블 소재 공급망 진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도 대한강통신은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 광통신 대장주인 코닝이요, 아마존과 먼저 계약을 해주면서 관련 테마주들 또한 현재 들썩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로봇과 광통신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결국에는요, 이 법목 형상을 붙잡기 위함이고, 그래서 기존의 구리선을 광섬유,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한항공통신은요, 인캐드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 광케이블 수주 잔고만 1,100억 원을 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광통신 대장주 어딥니까? 바로 대한항공통신이잖아요. 이 광통신 시장은요, 앞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1억 달러 시장에 불과를 했지만 2030년도에는요, 390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한항공통신이요, AI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2차 물량 수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규모만 355억 원. 1차 물량 수주 때보다도 무려 7배가 넘는 물량을 수주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3차, 4차 수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물량은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앞으로요, 이런 흐름들은 계속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타 악재만 없었다라면 이 공매도 세력들도 오늘도 여전히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여전히 하방 압력을 계속 주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아졌을 거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솔직히 주가 흐름만 보시면 당장이라도 손절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요,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요, 대반전 흐름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때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만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수급 자체가 이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심화가 됐었다가 최근에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타이밍만 안 좋았을 뿐 광통신 섹터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요, 주주 여러분들은 끝에 가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까? 즉 그때쯤 되면요, 이 고점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사이에 이 세력들도 계속 움직임들을 보여주겠죠.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털고 밖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요, 아직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과 그리고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을 했었던 이 세력들이요, 여전히 이탈을 하지 않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구독만큼은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휴대폰과 PC에서는요, 알람이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알람이 뜨면서 제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구독만큼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 수급 자체가요, 반도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광통신 섹터로 이제는요, 수급이 점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요, 현재 미 광통신 섹터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나왔었던 이 메타발 악재 때문에 조정이 찾아오긴 했지만요, 미 광통신 종목들이 먼저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할 거고요. 국내 광통신 종목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상방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힘든 구간 최근에 잘 버텨오셨던 주주님들인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상승장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 과연 손실만 보고 그대로 털고 나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상방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럴수록 주가를 조금씩 눌러가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물론 장중에 흔들림이 나타나 줄 수는 있겠지만요, 거기에 겁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통신은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 대한항공통신의 차트와 수급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 더 큰 상방에 대한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그때가 바로 더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주주님들에게는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 타점의 기회가,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저점 매수 타점의 기회가 분명히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급과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평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신규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의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816-6684. 여기로요,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가끔씩 유튜브 댓글로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 댓글 아니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대안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답장을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대한항공통신의 매수 타점, 평단 관리를 위한 추가 매수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조정 구간 대응 전략,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문자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대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종목과 함께 대한항공통신의 매수가,
매도가, 조정 구간, 대응 방법,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이걸 매일매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날 장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전략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보내드린 문자로 수익자를 보시고 감사 인사 주시면 저 역시 너무 뿌듯합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용돈 보내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편한 건요. 대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아침마다 편하게 받아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은요. 혼자서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진님들과 동행을 함께 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장 초반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큰 선물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준비 중인 종목, 10버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을 선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500% 이상 폭등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땠습니까? 2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은요. 확신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심받을 때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오른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8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을 선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요. 오른쪽에 보이는 기사들이죠. 삼성전자 AI 로봇 M&A 본격화, 삼성전자 입는 로봇을 넘어 휴머노이드 만든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가요. 공식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즉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술이죠. 그리고 원천 특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단순히 걷는 기술만 있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효율의 한계, 정밀 제어 한계, 발열 제어 문제, 내구성의 한계, 이 네 가지가 바로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로봇이요 10분을 걷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건요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고 병원에서 보조를 하려면요 발열이 잡혀야 하고요 배터리가 오래가야 하고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즉 휴머노이드는요 만드는 것보다도 완성시키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탐방까지 다녀왔을 만큼 오늘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제조와 물류와의 자동화, AI와 반도체와의 시너지, 미래 로봇 시장에 대한 선점, 그리고요 2030년도에는요 글로벌 로봇 시장이 214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죠. 자,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폭등을 했었죠.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돈은요 성장 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 기업의 경쟁력 엄청납니다. 원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허미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삼성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사업 성장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높은 성장성 및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이미 유명한 종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을 때, 기관과 외인이 먼저 움직일 때, 기술력이 검증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이죠.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도 이 외인과 기관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결국에 수급이 움직이죠. 좋은 기술만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기술에 돈이 붙어야 비로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도 이 외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먼저 정보력이 좋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요, 뉴스가 크게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결국에는요, 여기가 핵심이죠.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행보를 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량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세력 매집은요, 조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올라갈 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행보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세력들이 물량을 모읍니다. 지금 차트만 보시면요. 긴 행보 구간 이후에 거래량의 급증을 해주면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있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차트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직접 탐방 내용, 사업 구조, 특허 분석, 삼성과 연결이 되는 이유, 그리고요, 이 수급과 차트 분석까지 전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요,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조정 구간 대응 방법,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는 전략 문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매집주 핵심 분석 자료까지 전부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영상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대한강통신이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요, 주주 여러분들은요, 왜 계속 끌고 가셔야 하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광통신 섹터의 품은 처음에 누가 열었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에서 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코닝 광통신에 무려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존의 구리선을요, 광섬유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 엔비디아의 잭스랑이 코닝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구리선을 교체를 했을까요? 자, 지금의 구리선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바로 속도의 한계, 그리고요, 전력 소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광통신입니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손실 없이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력 소모 또한 대폭 줄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이 CPC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잭스랑이요, 광통신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지분 투자를 했었던 루멘텀 홀딩스, 코어런트, 마벨이요,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5월 18일 날에 나스닥백에 정식으로 편입이 좀 됐습니다. 이 나스닥백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스닥백을 추종을 하는 이 패시브 자금들이 루멘텀 홀딩스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규모만 약 830조, 여기에 ETF, 파생 상품, 구조, 보험 상품들을 포함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생태계로만 봤을 때 약 1900조 원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거대 자금이 루멘텀 홀딩스로, 그리고 광통신 섹터로 몰리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미 증시에 있는 광통신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광통신 섹터 또한 같이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지금 나오는 이 조정 구간 겁먹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거죠. 그리고요, 이 대한강통신이 미국 기업인 인켈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인켈 아메리카를 인수를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미국의 비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려 420억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인데요.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을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국 우선주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강통신이 인켈 아메리카를 인수를 하면서 미 정부 프로그램인 비도 프로젝트에 참가가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일부 수량에 대한 수주만 따낸다고 해도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또한 훨씬 앞당겨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강통신은요, 2025년 4분기까지는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흑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대시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강통신은요,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1차 물량을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1차 수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이 대한강통신이요, AI 데이터 센터, 광케이블 2차 물량 수주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 규모만 355억 원. 1차 물량 수주 때보다도 무려 7배가 넘는 물량을 추가로 수주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3차, 4차로 추가 수주로 이어지게 되면 그 금액은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폭증으로 인해서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GPU 뭐로 만듭니까? HBM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HBM 뭐로 만듭니까? 바로 D램으로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문제는요, 물량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걸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물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바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또한 연일 신고가 랠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강통신 부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AI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덩달아 이 고부가 강섬유 공급 확대로 범용 제품에 대한 품귀 현상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과 유사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광섬유 관련 물량이 부족해지니까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이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이 광통신 관련 부품들이 수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대한가통신의 영업이익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또한 훨씬 앞당겨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가통신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추가로 수주가 이어지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대한가통신 연이은 하락장 속에서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는 이때 이 메타파 악재로 또다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장만 보면 진짜로 이 매도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신 주주님들 정말로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광통신 관련해서 호재와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진 구간이라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강통신은요, 올라갈 이유가 아주 확실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 구간 오히려 기회의 구간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대한강통신의 더 큰 상승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한 가지,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직선으로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자, 왜냐면요, 주가를 이렇게 직선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개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한 투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세력들이 그걸 받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만큼 큰 돈을 써야 하는데 과연 세력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왔을 때는요, 타이밍을 잡고 정확히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혼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직장 생활도 하셔야 하고 개인 일정도 보내셔야 하는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차트만 하루 종일 붙잡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실 동안에 이 타이밍만큼은 확실하게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816-6684 여기로요,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한가통신의 매수 타점, 조정 구간, 대응 전략,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는 전략 문자, 그리고요, 이 매집주의 핵심 분석 자료까지 전부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요,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방향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전달드리는 이 문자 하나가요, 여러분들의 계좌 앞자리를 확실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괜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만 듣고 그대로 들어가셨다가 이 수급 한번 잘못 꼬이게 되면요,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조회수 몰리려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 잡으면 수익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의도 민프로였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